시작합니다.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중 관세율 145%가 매우 높고 또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 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던 또 제롬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해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이 한층 더 완화됐고요. 오늘 증시 날씨 쾌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와 정치권의 에너지 공약에 힘입어서 오늘 전력 설비, 전선주들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고 있고요. 관세 우려 완화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강세를 주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집중 발언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 간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기후 환경 공약과 정부가 전남 신안군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 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해상풍력 10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풍력 관련주들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종목 신라젠입니다.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의 항암제 특허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신라젠인데요. 오늘도 쾌청한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머스크,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두기, 테슬라 4% 상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2일 내달부터 본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필요한 정부 문제라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정부 업무의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정부 효율부의 주요 작업이 완료된 만큼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부진한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왔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자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관세 조정 의사를 좀 드러내면서 오늘 시장 조금 그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한 발 양보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따르면 뭐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이제 밝힌 상황이고, 관세를 0%는 아니다. 네. 하지만 관세를 많이 낮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관세를 없애는 건 아니죠. 관세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관세를 낮출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지금 오늘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조선,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 1%대 강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사고 있고요. 외국인 또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고요. 소장님은 오늘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저희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테슬라가 이제 정규장에서 4%대, 애프터마켓에서 5%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주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국 정부의 항만 입항료가 기존 계획안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이유로 월요일에 다소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들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마지막은 전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요. 호남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이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씩 지금부터 소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에 오늘 불어들고 있는 훈풍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연속성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2차 전지 업황, 그러니까 이제 즉 나아가서는 이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남으로써 네. 그러한 연속성을 이제 중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기적 또 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시작 아니야? 라는 대답을 좀 듣고 싶어 하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2차 전지가 나쁘다, 좋다 네. 이런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바닥에서 한번 들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회사로 이제 도지 장관보다는 회사로 이제 복귀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가 팔리지 않았었던 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테슬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테슬라가 좀 안 팔렸다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도 조금 안 팔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테슬라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판매가 부진한 것들이 현재 지금 기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은 바뀌지만 기업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동차 회사 CEO로 다시 복귀함으로써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훈풍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을 만들어갈 것이고,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충전 방식의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교환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 훈풍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게 된다라면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에서 생산돼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가 이제 상당히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내 판매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 근데 우리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바로미터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팔린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업계가 훈풍이 100% 돈다 이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저 친구가 잘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가수를 응원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테슬라가 잘하면 내가 2차 전지를 사고 싶어.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보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우리 2차 전지 업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테슬라의 급등이 이제 우리 국내 2차 전지 주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저희 셀 3사, 대장격의 종목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종목 주신다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들이 돌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모양을 좀 들어줘야만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각각의 재료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셀과 소재 각각 보는 또 관점들이 달라요. 네. 오늘은 또 증권사에서 나오는 또 얘기들이 좀 다른 게 셀보다는 소재 쪽들이 좋다. 왜냐하면 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보정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악재다라는 또 그런 증권가의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놓고 본다면 셀 소재 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서로 같이 이제 서로 만약에 셀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네. 셀이 만약에 보정을 못 받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셀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을 훼손하면서 소재를 제값 주고 사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네. 서로 공정 공생 관계지 어느 누가 피해를 보고 어느 누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 오늘 차트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5만 원에 대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 왜 그러냐면 LG엔솔 같은 경우 4월 10일 날 대량 거래되면서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올렸던 거래량이 지금 현재 수준이면 매물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거래량이 분출하고 거래가 떨어졌다가 지금 제값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원금만 못 팔겠다. 불안하면 이제 그런 심리가 보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물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매물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은 이 물량은 뭐다? 거둔 물량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시장 대표주로서 LG엔솔이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G엔솔 대비해서 삼성 SDI가 그동안 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대, 오히려 NG엔솔은 4%대보다 더 강한 슈팅들이 좀 나오고 있죠.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LG엔솔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이때 거래량보다 현재 지금 위에 있다라고 보면 이 또한 거둔 물량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삼성 SDI는 오늘 LG엔솔과 좀 다른 재료인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아무래도 시장의 대표주이고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에 가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그랑 반대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코프로 BM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떤 개별성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차트가 좀 이쁜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대비해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이제 쌍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닥을 한 번 찍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짝꿍댕이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쌍바닥은 W자가 아니라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을 이루면서 만든 쌍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교과적인 얘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양호한 차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양봉이 미약하게나마 한 5%대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는 구간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원 선, 2차적인 목표가는 한 15만 원 선까지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도 뭐라고 지금 확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펀드멘탈보다는 현재 지금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차트상의 움직임 좀 짚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 프로비엠 이제 저가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메리트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조선주 볼 텐데요. 월요일에 조정을 연이틀 지금 다 되돌려 놓고 있는 조선주들입니다.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월요일만 하더라도 저도 조금 불안했어요. 네. 불안했다라는 것이 야 차트가 너무 이렇게 급격히 꺾이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플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었어요. 네. 음봉이 나왔고 월요일 날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두 개의 봉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불안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그 상황을 다 극복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가 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도가 제기되면 두 업종이 무너질 걸로 봤죠. 방산과 조선. 근데 지금 전혀 안 무너지고 있죠. 더군다나 현재 지금 불안감, 월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 강한 섹터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기적인 이익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조선사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하고 있고 또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미국의 MRO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조선 선박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에 지금 수주 잔고가 많아요. 근데 그 수주 절벽이 2028년 정도 되면 새로운 수주가 좀 없는 거 아니야? 라는데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 미국 모멘텀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엔진 부분, 엔진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는 것은 조선주와 엔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같은 하나의 바다에서 움직인다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이긴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조선주들입니다. 여전히 강한 조선주들 긍정의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종목 주신다면요? 한국조선해양이 아무래도 대표 주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가지셔야 돼요.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라톤을 뛸 때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쫙 서로 간에 힘을 빼고 뛰면 어떡하죠? 그러면 기록 단축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기록을 이제 내기 위해서 중간에 뛰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선수들은 아니고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쫙 중간에 이제 선수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누구다? LG엔솔. 그런 것처럼 지금 조선주의 페이스메이커는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이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걸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좋지만 LG엔솔이 꺾이면 삼성 SDI도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이런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 25만 원을 뚫으면 새로운 가격대가 열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한국조선해양과 다르게 보다 지금 차트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월요일 날 밀렸다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차트를 못 봤으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죠. 하지만 미포조선은 넘어야 될 산이 훨씬 더 적어 보이죠. V자 반등이 거의 이제 나타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직전 고점 충분히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 여기에 수많은 거래량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포조선 그러니까 저는 눈은 한국조선해양을 보되 매매는 미포조선 쪽에서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현대 미포조선을 좀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한화 엔진이죠.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라면 중국에서 매출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엔진. 제가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몇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25,000원, 2만 한 3, 4,000원 부근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박스권,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횡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런 거죠. 횡보가 나온다면 주가 상승하면 어떻다? 횡보한 것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중국향 매출이 있는 하나엔진을 보자.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국내향 매출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국 속담인지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버는 것처럼 중국에서 아무리 많이 수출해와도 우리 하나 엔진을 달고 배가 출고돼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의 향후 흐름들 좀 잘 팔로우해 보셔야겠고요. 현대, 미포조선, 하나엔진까지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전력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까지 신재생 에너지주들 부각이 받고 있고 오늘 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또 전력 설비, 전선 쪽도 움직여주네요. 전력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여기 또 수소까지 또 움직여요. 근데 네네. 전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관세의 회피 종목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해 무드가 가더라도 피해는 안 볼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네네.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정책주가 이제 어떤 대선과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대선 주자가 유력 대선 주자가 어느 기업을 방문했다라든지 어떤 발언을 했다라든지 하는 것이 향후에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증시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가 어떤 특정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벌써 잊혀져 버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전라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금 현재 엊그제 이제 정부 승인이 나가지고 네. 인프라를 이제 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제 미국 인프라 또 확대도 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늘 전력 설비 전선주들 부각받고 있다라는 강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고 오늘 대원전선 비롯해서 뭐 바이오스마트, 세명전기, 가온전선,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 다 강세 띄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떤 종목 좀 옥석가리기 필요할까요? 네, 뭐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테마적인 성격이 더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네. 있겠죠. 역시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하나솔루션. 지금 이제 대장주들이 큰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네. 너무 작은 주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음봉, 어제도 음봉 나오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시장의 대장주로서 오히려 쉬어가고 있는 이때가 저는 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풍력 관련주도 오늘 이제 수소도 올라가지만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바닥에서 지금 현재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장 센 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짜리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미 늦은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 가능한 쪽을 본다라면 CS 윈드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차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또 대장주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LS 일렉이죠. LS 일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보면 얘기하는 단계인데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힘을 여기서 응축하고 있다. 따라서 18만 원 이하에서는 LS 일렉 같은 경우는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차 전지와 조선 전력까지 세 가지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이슈와 종목까지 총 점검해 보는 시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는 각각 1.8%, 1.6%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처음 캐나다, 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IMF는 무역 긴장과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이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다자 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에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이제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주로 많이도 익숙하실 종목이고요.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1.34%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주요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을 해당 종목 안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대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챌린지 성공률은요, 마이너스 1.26%입니다.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셀버스 AI인데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정책 공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고,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제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1%대 약세 띄고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 마이너스 1%대라서요. 역시나 또 현대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 세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두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조정과 함께 반도체주들 약세 띄면서 함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이 종목 걱정할 필요 없다,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강보합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 화성 밸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1.95%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중 이익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 3%대입니다. 저희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은요, 4.52%입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플러스권의 움직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이제 조금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도움 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좀 제한적인 조정폭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는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조금 확인해 보실 때 단기적인 조정 zem세 안에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대가 바로 24,600원 라인대입니다. 24,600원 라인대에서는 추가적인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 달에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다져온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2025년도 4월 8일 그리고 4월 9일까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4,6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과거에 2025년도 2월 달부터 3월 초부터 3월
달 내내 중요 지지라인대 24,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4,600원 라인대 안에서는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자, 오늘 11선을 안착해 줬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하더라도 변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이틀 연속 조정받고 나서 장중에 1.83%로 드디어 변곡을 확인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전고점인 39,850원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돌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조금 더 열려있는 구간을 잡아보자면 37,400원입니다. 과거에 2025년도 2월 18일과 19일 날의 상승 파동의 고점이죠.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대에서 주요 지지 라인대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 37,4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셀바스 A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61선, 초록색 선을 두 개 동시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단기 지지라인대를 강력하게 터치하고 나서 이 낙폭을 회복해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1313 챌린지 공략주 포트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2025년도 자 4월 11일 이 고점을 아직을 돌파하진 못했어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 하단에 보이면 MACD 오실레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 덱이 임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며 이 종목들 마찬가지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가는 흐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화성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밸브는 24일이죠. 24일 날 한국과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한 협상 그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 전거래일 9.8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35%까지 하락을 했지만 자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을 들어 올리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의 저점을 올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35에서 현재는 약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좀 더 빠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을 보시면 이 단기간의 변곡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HD한국 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3월 11일부터 이어져 왔던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인 23만 3천 라인대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물론 거래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아쉬운 이 부분을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이 변곡 이후에 추측 이후에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제가 갈색 선으로 강조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자 2025년도 4월 7일 이후로부터 점점을 올리고 그다음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확장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고 추세적인 상승세를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세적인 상승하는 흐름 같이 지켜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들 또 저희 챌린지
종목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더 구체적인 피드백 받기 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내용 정리도 무료 교육방 안에서 해주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종목들을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그런 공략주들을 하나하나 공략을 해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그 매일같이 만들어 나가는 실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방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등대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등대 안에서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오늘의 전략뿐만 아니라 장중 거기다가 장 마감 이후에 전략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대폭 줄어져.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앞두고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하셔도 늦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흐름이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여정 최대한 안전하게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어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요. 바로 대주전자재료와 코스맥스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대주전자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2024년도 그리고 5년도 초까지 역선장을 이어갔었는데 이 종목, 이 대주전자 재료만큼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판가 하락과 공급이 좀 더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할 수 있는 차종 자체가 대폭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서 기존에는 고급 프리미엄 차종에만 이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중저가 차량에서도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이로써 EV3와 캐스퍼 EV까지 탑재가 되면서 이 탑재된 차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특히 중저가로 내려올수록 판매 대수가 대폭 좀 확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해 보셨을 때 실적에 대한 상승세 좀 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모델이죠. 아이오닉 3, 아이오닉 5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추가적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올해에 대한 실적 상승 모멘텀에다가 내년에는 산화물계죠. 산화물계 전고체 소재가 상용화가 되고요. 거기다가 퓨어 실리콘 CNT 도전제까지 상용화가 되면서 25년도뿐만 아니라 26년도에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함께해 나갈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올해죠. 올해 1월 2일 날 최저점을 만들었고요. 저점을 만든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종목이 이 대주전자 재료 자체가 큰 폭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기준 자체로는 76,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등대 캔들을 찾아봅시다. 등대 캔들 가장 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캔들을 보시면 1월 14일에 동반한 23%까지 상승했던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시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와 종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및 저항 라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9일 날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면서 중요 라인대로 의미 있는 중요 라인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했고 전 거래일 한번 살짝 이탈했지만 오늘 다시 장중 4% 이상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캔들의 시가를 탈환하고서 이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중심선이죠.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21선 마찬가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대부분의 이 주가, 상단폭과 하단폭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단폭 안에서 반등이 이어졌고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 볼린저 밴드 이 갈색선 하단선과 상단선을 보았을 때 확 수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확 벌어졌다가 확장되었다가 최근에 2025년도 4월 1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수축하는 움직임, 이로써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86,000원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축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로 인해서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업 분석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보시면 자, 재무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동 비율이 좀 더 아쉬워요. 유동 비율 제가 봤을 때 한 150% 이상, 200%는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보율이 좀 3,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고요. 거기다가 이 성장성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를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37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의 조정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실적 시즌에 맞춰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알령 수혜 관련주 중 한 종목이죠.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알령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여러 업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 이 한알령 해제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실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화장품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을 했고 그 이후에 한국과 중국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양회 이후에 중국의 좀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서 완화시키는 법안까지 발의를 하면서 이런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화장품 업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액입니다. 2012년도에는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출 규모였는데 이제 딱 12년 만에 102억 달러까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수출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한알령 해제까지 이어진다면 이 매출 수출액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좀 더 경신할 수 있는 흐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알령 해제가 처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올해에는 좀 더 비교적 더 가파른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종목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실적에 대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이 종목은 올해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폭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좀 얼마만큼 더 상승할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4년도 8월부터 9월달 보시면 저점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자, 이 상승 추세 2024년도 9월과 2024년도 11월달
저가, 종가, 파동의 종가, 저가 기준으로 쭉 그어보면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2025년도 4월 9일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날이죠. 저가가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를 받고 조정을 마무리한 날입니다. 그만큼 현재 추세 안에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한 번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3월 13일부터 이어져 왔던 이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아직은 돌파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물론 돌파하고 나서 확인한 후에 공략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관해서는 현재 시장 자체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대폭 줄어든 이 시점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 파동에 이어서 하락 파동,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에 이어서 저점을 올렸죠. 2025년도 4월 9일 이 하락 파동보다 파동의 저점을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확실하게 올린 상황에서 이번 고가를 돌파했을 때에는 전 고점까지도 빠른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기준 잡고요. 손절가는 15만 1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고성장과 함께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화장품주 안에서 좀 익숙하실 종목일 것 같아요. 코스맥스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오늘 오후장에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전략 시청자분들께 세워주신다면요? 네. 이제 전일의 시장의 하락폭을 만회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요. 관세 리스크까지 완화가 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완벽하게 바닥권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모두 다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악의 국면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도 유효합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아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따라서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급등한 이후에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저점에서 좀 더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함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전략도 충분히 챙겨 가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을 확률 또한 충분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좀 어렵다, 대응 방안이 어렵다 하시면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방 안에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시장 전략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좀 이겨내실 수 있는 힘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도 이데일리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